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을 때 이 책을 비로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께가 워낙에 두껍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른 책들은 다 이제 보고서 이 책을 좀 늦게 보게 되었는데요. 읽으면서 내가 아팠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의 많은 생각들이, 저의 많은 무의식이 아플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 혹은 몸이 좀 아프신 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면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는 사실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게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이게 대상이 무엇인지 안다면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대요. 왜? 미리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게 두려워 라고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굶을까봐 두려워라고 하면 그런 걸 적어보세요. 그걸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부정적인 에너지 장들은 서로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혼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의 장이 지배하기만 해도 사실상 모든 장들이 서로를 키워줘요. 그래서 이런 분노, 자부심,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분노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자부심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고 슬픔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정서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에 있으면 굉장히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500단계 이 의식표 제가 띡 띄워드릴게요. 뿅 나와라. 네, 우리 편집자분이 띄워주실 겁니다. 500단계에 가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삶을 개념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기면 내 가족이나 회사 등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네가 이기면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면 너도 이기는 겁니다. 진정한 윈윈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 여러분 높아질수록요. 빈곤율과 범죄율이 떨어지고 행복률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립의 단계 250에서는요. 삶과 세상이 만족스럽습니다.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 바로 아래 단계 진실과 용기의 단계 200에서는요. 두려움, 분노, 자부심, 슬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요. 세상이 기회의 장소가 됩니다. 세상을 성장과 확정을 위한 신나는 도전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와 세상엔 정말 기회가 많구나. 와 세상엔 돈 벌 데가 많구나. 와 세상은 성공할 수가 있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 흥미를 가집니다. 자, 중립의 단계 250을 지나서 310으로 올라가게 되면 세상을 호의적인 곳으로 경험합니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무수한 호의를 목격하고 무엇을 갖고 있던 우주가 내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용의 단계 350은요. 삶의 조화로움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협동하고 협력적이고 자 이런 경험은요. 열정의 단계 390과 사랑이라는 500의 단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요 정도에 있구나.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 장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매우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식구 중에 누군가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는 우리 집안 내력이야. 라고 한 말을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이의 정신이 이러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마는 순간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됐지만 우리의 신체에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나 책에서 잘못 받아들인 정보, 교사가 던진 말 한마디를 통해 아주 어린 시절 아이에게 입력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뭐 당뇨가 많아, 고혈압이 많아, 우리 집안은 비만이야 이런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양치를 하지 않으면 이가 썩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가 썩을 거야 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가 썩는 걸 상상하게 되면서 이가 잘 썩겠죠. 양치하지 않아도 이는 썩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이를 잘 안 닦고 자는 날도 있지만 이가 아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저의 마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를 닦지 않았는데 이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타고난 뭐 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이 창조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가 아플 것 같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거기가 아프고 안 좋아지고 두려워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으로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정말 생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아. 난 무한한 존재니까 그것에 휘둘리지 않지. 내가 마음에 품은 것만 내게 영향을 미쳐. 정말 제 마음에 품은 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무한한 존재이므로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 체계만이 우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안 씻으면 병에 걸릴 거야도 믿음 체계에 불과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제 친구들은요, 손을 전혀 씻지 않고 과자를 먹고 라면을 뽀개 먹고 점심 먹기 전에도 아무도 손을 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자 학생들은요, 반찬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더러운 바닥에 있는 걸 손으로, 그 더러운 손으로 집어 먹었고요. 새우깡을 먹으면 정말 이 손가락만, 여기만 하얗고 나머지가 시커멀 정도로 나만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병에 걸리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사실 너무 깨끗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뭐 어떻게 안 하면 병에 걸릴 거야. 어떻게 안 하면 뭐 감염이 될 거야 라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병을 불러일으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구도자는요. 몸에 병이 있음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한대요. 아하! 뭔가 낫기 위해 표출되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치유해야 할 여러 가지 끌어내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전의 신호라고 해요. 치유할 기회가 생긴 것이 기뻐해야 한다. 혹시 아이에게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있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병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뭔가 경고를 주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 뭔가 기회가 있구나. 치유해야 될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몸 안에서 하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 아래 에너지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을 자신들의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고 창조해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내가 두려워할 때는 꼭 그 일이 생긴다고요. 신문을 읽으면서도 살인, 강도, 전쟁, 폭파 등의 사건들 때문에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병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 에너지장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소화도 잘 안 되겠죠.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데 무서운 곳에 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고통이 삶에서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그 두려움의 에너지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한 단계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욕망과 갈망의 단계로 갑니다. 갈망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갖고 있건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욱 많은 바람들이 생겨나고 결국 끊임없는 통제 욕구에 시달립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더 많이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멈추지 않는 중독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욕망의 단계를 점프해서 분노의 단계로 올라가면요. 분노가 이제 욕망보다는 더 수준 높은 에너지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노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두려움은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어떻게 돼요? 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거 불합리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증오하고 비난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이 두려움보다 훨씬 낫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억압된 분노의 에너지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트리트 파이터라고도 합니다. 막 잘 싸우고 화도 잘 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상태였던 적도 있습니다. 네, 아주 화를 잘 내고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런 모드로 살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 자부심 단계를 넘어서 용기의 단계로 올라가면요, 세상을 도전과 성장, 기회의 장소로 봅니다. 살아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신나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용기의 단계입니다. 아플 일이 없죠. 재밌으니까. 네, 용기가 생기니까. 자, 우리가 무언가 할 때요,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경쟁하는 게임, 1등하고 꼴등하고, 예, 서울대가 있고 지방대가 있고, 이렇게 연봉이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이게 있으면 본질적으로 상대를 패배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을 패배시키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이긴 사람도 죄책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났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걸로 가면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과 힘을 지닌 위치에 저절로 오릅니다.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우리가 다 같이 유리한 관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성공과 힘을 갖게 됩니다. 이들 마음속에 타인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삶의 방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건강합니다. 지금 이 에너지장에서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공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건강하기도 원하는데, 만약에 혹시 지금 막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나 우리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아, 요렇게 해서 나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내가 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주눅이 들거나 무시당한 기분이 들거나 그런 게 삶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허허허 저래도 허허허, 이렇게 갑니다. 원치 않은 것에 저항할 때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난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나 이거 싫어.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습니다. 저항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저항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간단하대요. 삶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아, 이게 다 사랑이구나, 나한테 오는 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해서 그렇구나. 관심 받으려고 그렇구나. 그리고 막 비난하고 나쁘게 보고 판단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유머러스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평온하고, 예, 온전한 존재가 되면서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고 아프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예전에 많이 받았는데 점점 안 받게 되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점점 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그 멘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망설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일 문제, 돈 문제,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무의식적인 죄책감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두려움의 마음을 잘 빼앗기기 때문에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건강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놓아버리는 자발성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자발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안 보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많이 아파서 저는 제가 50살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정도로.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혀에 자꾸 구멍이 나면 뭐 구강암, 목이 아프면 뭐 후두암, 다 암에 귀결되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은 다행히 암이 없더라고요. 심장도 그렇고 뭐 위암. 그래서 세상에 온갖 병을,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 그래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잘 프로그래밍이 되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명의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와, 그 병이 내 몸에 잘할 것만 같은 그런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텔레비전을 못 보는 이유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두려움의 프로그램이 너무 잘 인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것을 놓아버리는 자발성을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산부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보지 않은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 유튜브로도 긍정적인 것만 주로 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나 자신이다. 내가 건강의 원천이다. 전염병이나 바깥 세상의 어떤 것, 내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행복은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내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 덕분에 거짓된 믿음 체계를 초월해서 그것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안 좋았다 그랬죠. 몸이 안 좋았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니까. 쫀디기 먹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 좋아하고, 주식쿨 얼려가지고 숟가락을 퍼먹고, 쇼다리는 아니고, 문어발 같은 거 먹고, 그런 거 먹으면은 점심에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점심은 조금만 먹고, 뭐 그랬습니다. 밥 잘 안 먹고, 라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기 같은 거 정말 너무 자주 걸렸어요. 목이 항상 아팠고 편도선도 항상 거의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도 되게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럴 때마다 건강하지 못한 걸 먹었으니 너는 아픈 것이 당연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건강한 걸 안 먹으니까 몸이 아프지. 이게 뭐냐면 죄책감의 프레임이에요. 그런 몸에 안 좋은 걸 먹은 내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병에 걸리더라고요. 손을 안 씻으면 감기 걸린다라는 말을 아이에게 주입한다면 그 아이는 손을 안 씻을 때마다 손을 안 씻었으니까 감기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뭐 이빨 안 닦으면 이빨 썩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걸 먹어서 죄책감이 생기고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으로 병을 끌어오는 그런 무의식적 체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입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요. 저희 5인 가족은요,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왜? 우리는 독감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걸리면 어떻고. 네. 실제로 독감 지금 이번 겨울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지내고 있고요. 저도 제가 라이브 방송도 계속하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로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말을 못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감기에 지금 안 걸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바쁘고 정말 밤에 제가 막 밤에 안 자고 블로그에 글도 쓰고 밤에 제가 진짜 잠 제대로 안 자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다이어트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랬는데도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밥을 안 먹으면 아플 거야. 잠을 안 자면 아플 거야 라는 나의 무의식의 두려움 자체를 자꾸 깨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무한계 인간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가진 한계와 의식 체계를 하나씩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18살보다 지금 훨씬 더 건강하고, 지금 38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0대가 부럽지 않은 어떤 건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육 테스트란 얘기를 합니다. 근육 테스트를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개발하셨는데요. 거짓말을 일부러 했을 때 팔의 힘이 약하게 나타나고요. 진실을 말할 때 팔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살고 싶다, 에너지 넘치게 살고 싶어요, 파워풀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거짓말을 말하거나 거짓을 마음에 품거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제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진실할 때만 파워풀한 것이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것은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사랑이 돈의 원천이다 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신의 사랑이 돈의 원천이라니.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신의 사랑도 원하시나요? 네,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돈을 원하고요. 누구나 신의 사랑을 원하고 럭키한 삶, 행운이 있는 삶, 운이 좋은 삶을 원합니다. 운이 좋다라는 게 사실 신의 사랑입니다. 나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어라는 걸 느낄 때가 운이 좋을 때요. 내가 노력한 게 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잘 펼쳐질 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물이 돈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요. 돈을 선물처럼 사용한다. 이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받을 때도. 쓸 때도 고마워. 네 덕분에 이런 연필을 살 수 있게 됐어. 와,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신의 것이므로 돈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뿐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사랑을 많이 받읍시다. 성인들의 삶,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에 이르기 전 맨 아래 단계까지 하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의식치도 제가 아까 이쪽에 띄워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맨 아래 단계, 수치심의 단계죠. 죄책감 밑에까지 내려가서 나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는 뭐예요? 내가 너무 밉고 나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쓰레기 같은 그런 단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성장하는 경험을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 성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책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죄의식이 불러오는 자기 혐오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안에서 신을 발견해주는 대신에 내맡기게 만든대요. 저는 이제 뭐 알아서 해주세요. 막 거의 그런 단계죠. 정말 바닥 찍었을 때. 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할 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런 것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래 나도 혹시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는다. 나이가 들면 아프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질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이 창조됩니다. 80살 때의 모습은 어떠하리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 80살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늙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그 몸짱 아줌마 정다연님 제가 인스타 팔로워해서 보고 있고요. 유튜버로는 이수진 치과의사님 보면서 와 50대에도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쪼글쪼글하거나 막 뚱뚱해지거나 막 몸이 나빠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으로 나가 무엇이든 들리는 대로 믿어버린다. 광고나 선전,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어버린다. 광고에서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플 겁니다. 뉴스에서 지금 이런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너무나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그것을 평가할 방법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순진무구하다는 걸 알아. 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거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순진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받아들인 것을 잘 살펴봐야겠어 라고 나에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내 마음은 광고나 선전이나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을 그냥 잘 흡수합니다. 순진하기 때문에. 자,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말들이 나에게 혹시 두려움이나
그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잘 보는 거야. 이게 진짠가? 내가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짠가? 이게 맞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도 서서히 약화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감기에 걸린다라는 것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겨울에 감기에 걸립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거야 라고 하면은 걸릴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독감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도 안 맞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걸렸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도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 저는 어렸을 때 더 더럽게 손도 정말 안 닦고 이빨도 진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닦고 정말 더럽게 살았는데도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깨끗한 위생적인 곳에 학교나 지금 집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별로 크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실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할 거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 체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빨이 썩는다거나 뭐 감기에 걸린다거나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 아이가 추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걱정이 안 돼요. 왜? 내 믿음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바 안 입고 이 겨울에 나가도 감기 안 걸려요. 두려워하면 그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창조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반면 우리의 성장과 의식, 자각이 자유를 주는 공간으로 시간을 인식하면 시간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우리 의식이 높아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자유가 된다. 라고 인식하면 중년이나 노년이 더 좋은 거예요. 전 나이가 들면 애들도 더 크고 저도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져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늙으니까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체력은 더 좋아진다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이 더 유연해질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웰컴 댄스 추고 있잖아요. 저 10년 지나면 춤 더 잘 출 것 같아요. 저 10년 지나면 노래도 더 잘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로 들리시나요?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몸도 유연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절반까지 읽어보았고요. 뒷부분에 더 많은 삶의 위기를 대처하는 법, 그 다음에 더 많이 아플 때 스트레스, 우울, 걱정,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암, 노화, 비만, 중독, 질병 같은 것들을 어떻게 수술과 상담이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